수술 후 2일째부터 7일째까지의 회복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는 이제 급격하게 이제 피가 많이 나는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조절이 되고 환자분은 조금 안정화되는 단계로 넘어가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대퇴신경 차단술이라는 이제 주사 치료가 이제 제거하는 시기이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좀 통증이 좀 증가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통증을 이제 조절하기 위해서 이제 주사나 약물 치료를 같이 이제 병행을 하면서 이제 통증을 최대한 관리를 해드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통증은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좋아집니다. 특히 안에 이제 관절 안에 피가 찬 부분들이 우리가 관절의 붓기라고 표현을 하죠. 이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호전이 돼야지 이제 통증 부분들이 이제 많이 좋아지게 되는데요. 이 얼음찜질이나 이렇게 얼음찜질을 해서 그쪽 있는데 붓기를 감소시키게 되면은 이제 재활하기가 훨씬 더 편해지니까 환자분들은 이제 시간이 나시는 대로 그 운동 전후로 해서 아니면은 평소에도 얼음찜질을 해주시는 게 붓기를 감소시키면서 통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치료입니다. 이전에 설명드렸던 앵클 펌핑이라는 이제 발목 운동은 이제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긴 하지만 이 시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움직임이 어느 정도 가능한 시기가 되기 때문에 앵클 펌핑은 꼭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그 아직 이제 보행하기 전까지는 이제 근육의 기능이라든지 정맥 순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기계적으로 해서 메카니컬 펌프 하는 거는 보행 전까지는 좀 유지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이제 컴프레션 스타킹을 드리게 되는데 이 컴프레션 스타킹이 결국 그 정맥이 하는 일을 좀 대신해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붓기를 빼주는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내가 다리가 좀 많이 부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요 컴프레션 스타킹 드리는 거를 조금 착용하시는 게 붓기 빼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앞에 그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약물 치료를 저희가 이제 재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약물이나 주사나 뭐 약물 치료를 이제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게 진통제의 효과가 통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어, 그 약물 치료로 인해서 장의 운동이 이제 떨어져서 이제 변비가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환자분 입장에서는 이제 약이 너무 세게 되면 울렁거리는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몸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 상황이고 몸이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영양 섭취가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비라든지 울렁거림이 식사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양 공급이 충분히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이제 환자분 회복이 조금 더뎌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저희 주치의 선생님이라든지 우리 간호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거기에 맞게 약물 치료를 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변이 일시적으로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마취가 이제 덜 깨서 아직 그 소변 기능 자체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변을 내가 보고는 싶은데 소변이 잘 안 나오는 경우에는 이게 방광이나 이런 데 무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소변은 내가 굉장히 보고 싶은데 소변이 안 나온다 이런 경우에도 얘기를 해주셔서 이게 잘 소변이 나오지 않는 경우 잘못하면 방광마비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시면은 저희 의료팀에서 안에 이제 소변줄을 사용해 가지고 소변을 조금 해결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 겁니다. 이 부분들은 대부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고요. 그게 만약에 좋아지지 않는 경우에는 아주 드물지만 저희가 비뇨기과랑 조금은 상의를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약물 치료나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에 이제 잠 잘 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우리 몸이 회복을 하려면 그 수면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회복이 이제 적극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이 시기 때는 이제 통증 때문에 밤에 잠을 자기 어렵다 이러신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통증 때문에 잠을 자기 어렵다고 하면은 이게 진통제를 많이 쓰는 게 몸에 안 좋다라고 이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통증을 조절을 해서 잠을 더 잘 자는 게, 아니면 그리고 평소에 수면에 장애가 있어가지고 평소에 잠을 자기 어려우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일시적으로 안에 수면제나 이런 것들의 약물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리거나 이런 건 없어요. 이게 진통제를 저희가 세게 쓰고 있거든요. 지금 통증 조절하려고. 그래서 너무 울렁거리거나 이러면 얘기해 주세요. 울렁거리시는 게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게 또 이게 수술이라는 게 몸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식사 잘 해야지 잘 회복하세요. 그래서 너무 울렁거리거나 아니면 변비 증상 생기거나 통증약이 세서 그렇거든요. 그럼 저희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저희가 약으로 좀 조절하면 되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수술 후 2일째에서 7일째 사이에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회복 치료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관절 범위를 회복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하게 됐고 그 관절 안에 이제 피가 많이 찬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자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그 피가 이제 굳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굳어진 것들이 우리가 섬유화 세포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딱딱한 조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움직이지 않고 아예 고정되어 있는 상태라든지 움직이는 활동을 안 하게 되면은 그 딱딱하게 굳어진 섬유가 관절을 굉장히 딱딱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시기 때 이제 관절 범위를 잘 회복을 할 수 있게끔, 그 굳어지는 게 어느 정도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 시기 때 가장 핵심적인 치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강조 드리는 거는 이제 무릎 피는 운동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면은 되게 이제 인공 관절을 하시게 되는 분들은 이제 무릎이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많이 구부러져 있던 거를 이제 쫙 피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러니까 무릎의 환경 자체가 이전과는 좀 다른 환경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많이 구부러져 있던 걸 피게 되니까 특히 무릎 뒤쪽으로 이제 당기는 증상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 입장에서는 이제 무릎을 조금 구부리고 있는 게 환자분들의 입장에서 조금 편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 상태로 관절이 구부러진 상태로 굳어져 버리면은 나중에 요 피는 거를 완전히 다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 때 제일 제가 이제 강조 드리는 거는 무릎을 피는 연습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운동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동영상으로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는 게 중요하거든요. 얘가 다리가 많이 구부러져 있던 걸 펴놔서 지금 뒤쪽이 많이 당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다리 다 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잡고 하나. 오늘 누르면 안 돼요. 네, 지그시 그냥 통증 심할 정도까지 누르는 게 아니라 그냥 통증 괜찮은 범위 내에서 10초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세고, 쉬고 이런 식으로. 요걸 좀 해주세요. 하실 수 있으면은. 알겠죠? 다리 누를 때는 다리 밑을 이렇게 베개나 이렇게 받쳐서 다리 좀 띄워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피는 게 운동하기가 좋으시거든요. 환자분 발목 밑을 베개나 뭐 이렇게 수건 뭐 어떤 걸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받치시고요. 그래서 무릎이 뜨게끔 해주시고 그 무릎 주변으로 해서 5에서 10초간 지그시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확 세게 누르는 게 아니라 지그시 우리가 스트레칭 하듯이 해서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은 처음에는 잘 안 되겠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이제 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시기 때 무릎을 이제 피는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이게 척추 질환
같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방사통 증상이 조금 더 심해지시면서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제가 재활 운동은 다른 운동은 이제 통증이 괜찮은 범위 내에서는 조금 천천히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요 무릎 피는 거는 한번 회복이 안 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는 이게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살짝 아픈 정도까지 지그시 눌러서 피는 운동을 좀 꾸준히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 예외적으로 이제 할머니들 중에서 이제 허리가 이제 많이 안 좋아서 허리가 이제 많이 구부러지신 분들, 이런 분들은 무릎을 쫙 피게 되면 오히려 조금 걷는 게 더 불편해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그렇게 지금 허리가 내가 많이 구부러서 걸으시는 그런 분들은 사실 무릎 피는 거는 조금 적극적으로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이제 가지고 계신 질환 중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이 간혹가다 있으신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특이적으로 연부 조직이 약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노력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관절은 다 펴지고 오히려 시간이 지났을 때 얘가 너무 관절이 느슨해지는 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무릎을 피는 운동은 조금 예외적으로 조금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운동하는 거는 이제 무릎 구부리는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요. 통증 괜찮으시면은요, 구부리는 거는 하셔도 되는데 억지로 막 꺾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공관절 사람들이 잘못 인식을 하는 게 무릎을 막 억지로 막 꺾어야 된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요. 내가 아픈 거 그냥 견딜 만한 정도까지만. 한번 구부려 보실래요? 구부릴 수 있겠어요? 구부렸던 거를 지금 피는 중인데. 네, 요거 구부리는 것도 이렇게 구부렸다가 폈다가, 통증 괜찮은 범위 내에서 구부렸다가 폈다가, 다시 통증 괜찮은 범위 내에서만 구부렸다가 폈다가 하는 거, 움직이는 거 해주세요. 알겠죠? 이제 동영상에서 보는 거와 같이 본인이 통증이 괜찮은 범위 내에서 구부리는 걸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이 과정에서 그 무릎이 굳어지지 않는 거를 방지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계속 내가 통증이 괜찮은 범위 내에서 구부렸다 폈다 하는 과정들을 반복적으로 해서 얘가 무릎이 관절이 굳어지지만 않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 시기 때 관절을 끝까지 다 구부려야 된다든지 그렇게까지 권장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본인이 통증 괜찮은 범위 내에서 굳어지지만 않게만 연습을 하신다면은 나중에 끝까지 다 구부리는 거는 제가 임상 경험으로 봤을 때 거의 문제는 안 생기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본인의 힘으로 이렇게 병동에 계실 때는 이렇게 하는 걸 연습을 하시고요. 또 저희가 이제 이 시기 때 이제 재활의학과 선생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이제 밑에 내려가셔서 이제 기계적으로 본인이 힘을 쓰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무릎이 또 굳어지지 않게끔 하는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거든요. 우리가 CPM이라고 하는 건데 동영상에서 이렇게 보여드릴 겁니다. 문제 없이 잘 회복하실 수 있어요. 구부리는 거는 본인이 아프기 전까지만 하시면 되고요. 아프면은 우리 재활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더 많이 억지로 구부리는 거 아니거든요. 많이 구부리지네. 예, 그런 구부리는 거 잘 되시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무릎이 자연스럽게 구부리는 걸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것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이 시기 때는 본인이 괜찮은 범위 내에서 구부리는 거 연습을 하시고 특히 조금 피는 거를 내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관절 범위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은 이제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같이 병행을 하면 좋은데요. 그 운동 방법은 크게 쓰는 거는 쿼드리셉스 세트라는 Q셋이라 불리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SLR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Q셋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Q셋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저는 권장드리는 건 이제 침대에 걸터 앉아서 하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침대에 걸터 앉아서 동영상에서 이렇게 보는 걸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다리 근육 회복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를 다리를 쫙 펴보세요. 그렇죠? 예. 그리고 발목을 위로 올려보시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허벅지 힘 들어가죠 지금. 예. 예.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열 세는 거예요. 세보세요. 하나, 하나, 둘, 셋,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세고 내리고. 알겠죠? 요게 안에 근육이 회복이 되셔야지 아버님이 걸으실 때 넘어지거나 그런 게 없고요. 이게 근육이 예. 약해서 넘어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예. 요거 근육 운동을 해줘야지 남들이 얘기할 때 걸을 때 쩔뚝거린다 이런 증상도 없어지고, 예, 예. 그리고 걸을 때 넘어지거나 이런 것도 예방할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요것도 꾸준히 해주시고, 발목은 최대한 위로 올리고 그 상태에서 무릎을 있는 힘껏 최대한 위로 올려줍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상태로 10초간 유지하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앞에서도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겠지만 근육을 회복하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육이 회복을 해야지 무릎 사용하는 것도 훨씬 편해지시고요. 제일 문제는 이제 근육이 약하면 넘어지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넘어지는 낙상도 예방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허벅지 근육을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걷는 것뿐만이 아니라 침대에서 본인이 통증이 괜찮은 범위 내에서 요 큐셋 운동을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똑같은 방법인데 침대에 누워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SLR이라는 라고 표현하는 운동 방식인데요. 똑같이 발목을 위로 최대한 위로 올리고 그 상태에서 발목을 약 30도에서 40도 정도까지 위로 쭉 올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똑같이 허벅지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상태로 한 10초간 유지를 했다가 내려주고, 다시 똑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10초간 들어 올렸다가 내려주고 해서 이렇게 허벅지 강화하는 운동을 병행을 해주시면은 훨씬 이제 근육이 회복이 되면서 재활 운동하기에 정전 기능 회복이라든지 이런 측면이 조금 더 편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건데, 예. 자, 이것도 발목을 위로 올리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요 정도까지 해서 열 세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하면 허벅지 힘 많이 들어가죠? 예. 아홉, 열 세고 내리고. 요것도 하시면은 요 근육 회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아버님 근육이 튼튼하셔서 지금 잘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회복 굉장히 빠르실 거예요, 제 예상에는. 그래요. 요것도 연습하고. 이건 할 수 있겠네. 예. 다리에 이제 근육이 이제 많이 떨어져 있으신 분들은 요 큐셋이라든지 SLR이라는 요 운동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반대편 발에 이제 근육이 괜찮은 반대편 발을 지탱 축으로 삼아서 밑에서 받쳐주면서 이 운동을 같이 병행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리에 이제 힘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반대쪽 다리를 이용해서 밑에를 받쳐줍니다. 받쳐서 똑같은 방법으로 힘 있는 다리로 들어 올리면서 같은 다리로 발목을 위로 올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에를 받쳐줘서 똑같이 열 세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세고 내리고. 요거 하실 때 허벅지에 힘이 이제 제대로 들어가야지 운동이 제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천천히 내려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허벅지 이제 근육이 조금 약하신 분들은 또 다리 올리는 게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대편 다리로 밑에를 받쳐서 똑같은 방법으로 발목을 최대로 위로 올리고 이렇게 밑에를 받쳐서 들어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세고 다시 내리고. 이런 식으로 운동을 반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때 이제 환자마다 이제 통증이 이제 개인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할 텐데요. 그래도 통증이 어느 정도 조절되는 양상으로 과시여서 내가 조금 이제 다리 딛는 것도 좀 자신이 좀 생기고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병동에 있는 워커를 사용해서 몸을 지탱을 해가지고 걷는 거를 같이 연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제일 주의해야 되는 거는 아까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근육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넘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워커를 사용할 때 가능하면은 보호자나 아니면 간병인이 옆에 넘어지는 상황에서 좀 특히 이렇게 워커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넘어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좀 도움을 받으셔서 천천히 시작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걷는 거는 어느 정도 하면 되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걷는 거는 본인이 안 아픈 정도까지만 하십시오. 다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좋아질 거고 통증이 좋아지면은 걷는 건 자연스럽게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억지로 막 통증을 참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게 환자분한테 썩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핵심을 말씀드리면은 본인이 통증이 괜찮은 범위 내에서 구부리는 운동하고 피는 운동 그리고 괜찮으면은 근육 운동도 하고 걷는 것도 병행을 하시면 되지만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무릎을 피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안 아픈 정도 범위 내에서 하셔야지 이게 통증이 너무 많이 생길 정도로 하시면은 다음번에 또 이렇게 재활 운동 하기가 두려움도 생기고 아파서 하기도 싫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안 아픈 정도까지만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